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부산부동산 스터디입니다. 45주 주간 브리핑 시작합니다. 부산 10월 거래량, 올해 최고 거래량을 찍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것이 대단하냐? 이렇게 반추해 본다면, 글쎄요. 라는 답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유튜브 지방령님께서 옆 동네 유튜버분 분양 중인 아파트 안 좋은 소리 조금 했다고 고소당하고 처벌받는다. 무섭습니다. 저는 이미지 하나도 이 투박한 이미지 계속 쓰지 않습니까? 요거 저작권과 무관한 것. 출처는 영상 하단 설명 부분에 음, 남겨두고요. 그렇게 합니다. 제 염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뭐 특정 아파트를 까고 뭐 띄우고 뭐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고 이런 것과는 무관한 방송이죠. 그냥 지금 현재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는 것인지 제대로 알 필요가 있다. 그리고 과거 같은 그렇게 급격한 뭐 변화나 이런 것들이 오지 않을 거니까 너무 서두르고 조급해하지 말고 때에 따라서 필요한 물건이 있으면 뭐 적당한 가격을 주고 사는 것 나쁘지 않다. 요 정도의 방송이니까 저한테는 근데 딴지 그는 사람이 무지 많은 걸 보면요. 말 조심해야 되겠구나. 이런 거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소비 회복세 틀렸다. 소매 판매 역대 최장 연속 감소. 돈 쓸 때보다요. 주머니에 돈이 두둑하게 들어있을 때 그것이 힘이 있는 것이더라. 그것이 힘이 있는 것이더라. 아마 좀 물가가 조금 조정을 받고 하더라도 사람들의 쓰임새는 그 이전으로 돌아가기는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2025년에 방송된 한 내용인데요. 이때도 거품 이야기는 있었고 그래도 이후에 가격은 올랐고 그때 경제 성장률 괜찮았습니다. 빈부격차가 벌어진다 어느 나라든지 그리고 어 그리고 나라 경쟁력이 떨어진다. 제조업을 주 산업으로 하고 있는 경우에는 버블이 오르고 나면 임금 인상을 불러일으키고 생산 요소 가격이 올라가고 경쟁력은 점점 떨어지고 고용 여력은 점점 떨어지고 뭐 이런 이야기 근로의욕 뭐 국가 경쟁력 떨어진다 이런 이야기 20년 전에도 우려스럽게 해왔고 지금도 하고 있고 누군가는 이야기하고 있지만 세상은 그렇게 잘 바뀌어 나가진 않는 것 같습니다. 뭐 경제면 다음에 경제면에서 뉴스를 찾아봐도 좋은 소식은 썩 보이지 않죠. 한국 상권이 망해간다. 대출 무지하게 많이 내고 있다. 미국에는 테크 기업들 잘 나간다. 우리는 삼성전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 기름값 오른다. 예금 금리 떨어진다. 아파트 부지, 금호 타이어 이전 부지에 뭐가 들어오면 좋을까요? 뭐 아파트겠죠. 뭐 정책 자금 빌려가서 빚 못 갚는 사람이 무진장 많이 나온다. 개인만 빚 돌려막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도 빚 돌려막기를 하고 있다. 또 현금 부자 이야기하고 전기료, 산업용 전기료 많이 올라간다는 뉴스. 생계형 대출 늘어난다. 환율이 1,400원에 육박한다. 금값이 미친 듯이 오른다. 불안정한 시기에는 금값 오르잖아요. 이 뉴스를 보면은 부동산 뉴스 제대로 된 거 잘 없죠. 예. 오르고 있을 때는 귀신같이 나오는데 안 나오고 있으면 떨어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쿠팡알리 댓글 링크 좀 이용해 주시면 제가 좀 이 마음의 안정, 여유 가지지 않겠습니까? 음, 문득 제가 제일 좋아하는 책 중에 하나 돼지 어, 돼지라는 책이 있는데요. 여기서 아주 우직한 농부가 나오죠. 왕농 아주 못생긴 예, 와이프를 얻게 됩니다. 오란 진짜 먹고 살기 힘듭니다. 막 손에 지문이 다 닳을 정도로 일해야 됩니다. 대기근으로 인해서 이동했다가 거기에서 뭐 굶어 죽을 판이니까 이동했다가 어, 어떤 부잣집이 탈탈 털립니다. 사람들이 사흘 굶어갖고 남의 집 담장 안 넘는 사람 없다 그러잖아요. 어느 대갓집, 정확한 스토리인지 읽은 지 하도 오래돼서 정확한지 모르는 대충만 내용을 파악해 보면은 어느 대갓집이 탈탈 털리는데 그 가운데 여기도 뭐 챙길 거 없나 싶어서 갔는데요. 오란이 벽 속에 있는 뭐 비단에 쌓여 있는 뭔가를 뭐 아마 구했을 겁니다. 대갓집 아마 이 사람들은 아마 다 죽임을 당했는가? 뭐 항상 돌고 돌죠.
자, 이때 오란이 가지고 오는데 이 못생긴 오란이 복덩이였습니다. 복덩이. 그 비단주 모양에는 온갖 신기한 것들이 다 들어있어 가지고 그것으로 뭐 땅을 사고 다시 뭐 가업을 일으키고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그럼 왕릉은 또 삶이 여유로워지면 또 권태가 찾아오고 뭐 첩을 들이고 뭐 오란이 질투를 하고 막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결국에는 여기서 잠깐 말씀드리고자 하고 싶은 부분은 야, 이게 인생이 이 운이 작용해야 되는 것이지. 이게 뭐 아득바득 모으고 한다고 되는 거 아니다. 그렇다고 흥청망청 써버리는 것보다는 그냥 적당한 운대를 기다리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즘에는 여기 비트코인이 막 거의 요런 작용을 했는 것 같기도 하고 음, 뭔가 일으키기가 쉽지가 않더라. 이 토지에도 보면은 박경리의 토지에도 보면은 음, 그 할머니, 서희의 할머니, 윤씨 부인인가요? 예. 윤씨 부인이 이제 집안이 이제 조중구한테 탈탈 털리죠. 조중구한테 탈탈 털리고 나서 서희가 저 간도로 가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윤씨 부인이 한 보따리 내놓죠. 예. 부잣집 망해도 뭐 뭐 3대 간다 했나요? 뭐라는 아무튼 거기 뭐 가구 같은 곳에 밑에 받쳐놨던 거 딱 빼니까 은계였는지 금계였겠죠. 예, 뭐 하여튼 이렇게 사업 미천이 이렇게 딱 나온다든지 여기 비단 안에 쌓였던 금은 보화가 나온다든지 이런 것들이 없는 상태라면은 뭐 빈부격차가 어떻고 양극화가 어떻고 거기에 막 크게 휘둘리기보다는 그냥 삶을 내 템포로 살아갈 수 있으면 되지 않을까. 뭐 취미생활도 할 거 있으면 하고 이 대지의 결말, 대지책 상중하로 나눠져 있는데요. 끝부분에 보면은 이 부분 잠깐만 읽어드릴까요? 음, 왕릉은 흙을 터전으로 살아가는 우직한 농부의 전형이자 넘치는 부를 얻게 되자 사치의 허영에 물드는 타락의 화신, 동시에 천재지변과 시대적 혼란 속에서도 가족과 땅을 지켜내기 위해 분투하는 의지의 인가상으로 그려진다. 한 줌의 흙으로 시작한 그의 삶은 비통한 시련과 온갖 부귀영화를 두루 거친 뒤 결국은 땅으로 돌아간다. 인간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고전적인 질문을 재차 돌이키게 하는 동시에 땅의 영혼 불멸성에 비해 너무나 유한한 우리의 짧은 생을 환기시킨다. 요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유한한 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가운데 집, 부동산 이건 너무 집착하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다. 결국 대지에서도 이 왕눈이 시름시름 할 때 아마 1권, 상권의 끝자락이었습니다. 예, 두 아들이 이 재산을 어떻게 나눠 먹을지 궁리하면서 이렇게 마치는 것도 기억나는데요. 돌고 도니까 내 시간을,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좀 의미 있게 보냈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잠깐 엉뚱한 이야기로 돌아왔고요. 자, 매수 우위지수 전국이 좀 안 좋아지는 가운데 대구, 부산은 별 볼 일 없다. 광주, 대전도 마찬가지다. 대전이 한때 조금 치고 나가려고 할 때도 있었어요. 하지만 대전 별 볼 일 없다. 그나마 상황이 괜찮은 곳, 인천, 뭐 울산, 서울도 한물 가고 있죠. 서울이 급격하게 꺾이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매수의 지수가 72에서 43까지 불과 한 2달 반 만에 이렇게 반토막이 나는 그런 지경. 그러면 서울만 작살나면 인천 바로 작살나는 게 눈에 보입니다. 거의 서울급의 반등률을 보여주고 있는 울산마저도 작살나는 게 보입니다. 이도 저도 아닌 대전 힘을 잃고 있고요. 그냥 대구, 부산은 그냥 바닥을 기고 있다. 별 변화가 없다. 부산 거래량은 늘어난다는데 매수 우위지수는 왜 이 모양일까? 매도세가 강합니다. 매물이 빠르게 늘어납니다. 부산이나 대구나 하락률 똑같습니다. 전세 뭐 가격 상승한다고 하지만 그 비싼 아파트들의 좀 국한된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대구나 부산이나 그놈이더라. 대전이 오히려 하락률 1등. 대전이 제일 낙폭이 큼에도 불구하고 그럼 올라야지 안 오르더라고요. 자, 전국이 다 비슷합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비슷하다.
울산 그나마 상태가 낫지만 얘는 또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저 뒤에 전세 매물대 또 다시 잠깐 이야기할게요. 자, 주간 신고가 비율로 봤을 때 광주와 대전 갑자기 신고가 비율이 높아졌다. 여러분은 어떤 현상이 일어났을 걸로 생각하시나요? 뭐 LH가 뭐 물건을 매입하거나 이런 경우에 갑자기 신고가 비율이 높아지죠. 예. 대전 같은 경우에는 중구 목동 1억 9천만에 신규 거래 이런 것들이 빵빵 터져 나왔다. 이 소형 평형이잖아요. 그러면 요거는 요거 LH 매입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광주 같은 경우에는 아주 고가의 아파트죠. 얘는 LH 매입 아니죠. 얘는 50평형대 되는 것 같은데요. 얘는 준공업 미분양, 뭐 할인 분양에서 물건을 팔았거나 아마 그런 현상이 있었을 겁니다. 그것 때문에 신고가 비율이 높아진 것으로 보이지 분위기가 좋아져서 신고가 비율이 높아진 것이 아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요, 이게 거래량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거래량에도 대전, 광주. 아마 제가 대구하고 부산은 매일 검색하기 때문에 이런 건수들을 잘 찾아낼 수 있지만 제가 이걸 왜 찾아냈냐면 갑자기 신고가 비율이 높아지고 다른 지역은 거래량이 그닥인데 광주와 대전은 거래량이 엄청난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그럼 이유를 찾아보면 다 이유가 있습니다. 자, 주간 거래량 기준으로 부산 추석 이후로 분위기가 한풀 꺾였던 것이 확 살아났다가 다시 거래량이 좀 시들하죠. 제가 1일 브리핑 해드릴 때 좀 텐션이 떨어진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갈수록 거래가 좀 시들시들 약간 시들시들 음, 매매 거래량 올해 10월달 예상으로는 지금 10월 현재 부산이 1925건의 거래량, 이미 9월달의 거래량과 유사한 수준까지 올라와 버렸죠. 거래량은 70% 정도 지금 신고가 된 상태거든요. 그러면 월말까지 가면은 거래량이 2750건. 올해 들어서 가장 거래가 많았을 때가 7월에 2668건. 막차 이후에 거래량이 더 폭발하네. 야, 네가 그때 막차라며. 왜 지금 거래량 폭발하는데? 그래서 저는 이걸 수상하게 이 흐름을 추적을 하고 있는데요. 자, 9월달 부산 기준으로 거래가 1935건 최악의 거래량이었죠. 그랬던 것이 갑자기 거래량이 팍 튀어오릅니다. 이 두 개의 평균을 내니까 2343건. 그렇다면 그것은 막차 이후에 거래량이 2600, 2400, 9월달 2300, 10월달 2300 이렇게 보면은 그렇게 이 10월에 거래량이 늘어나는 현상이 그렇게 특별한 게 아니구나. 그냥 뭐 올해 1, 2월달을 제외해놓고 나머지 본격적으로 돈이 풀리기 시작한 이후로 그냥 평균 2300건대의 거래량, 그냥 요 정도의 거래량을 보여주고 있구나. 대구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 올해 최고의 거래량 이후에 줄어들고요. 인천 같은 경우에는 올해 최고의 거래량 3,000건 수준에서 2,000건 수준으로 서울의 영향 가장 크게 받고요. 광주는 거래량 올해 거의 최고 거래량 수준 나오죠. 이 중간에 아까 그 수십 건의 그 LH 매입 부분이나 이런 것들 아니면 뭐 직거래, 중공업 미분양 직거래 이런 것들이 반영되면서 대전, 인천 같은 경우에는 올해 최고 거래량 올해 최고 거래량 찍잖아요. 그런 데이터 숫자들이 일부 들어가면서 여기에 약간 오염을 발생시키기도 합니다. 울산도 최고 거래량 나올 것처럼 보이지만 이 두 달치 평균을 놓고 보면 그냥 올해 계속 1000건대 거래량이 나타난 걸로 보여지죠. 자, 광주 지역 그리고 대전 지역 매매 거래량 아무튼 10월은 어쨌든 거래량 엄청난 것으로 비춰진다. 인구 1000만으로 환산했을 때는 여전히 빨간불인 상태. 거래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거래가 활성화되는 정도가 제일 바닥입니다. 전세 거래량 인천과 거의 유사한 흐름을 보여주고요. 도시의 활력 제일 높은 곳 대전이 전세 거래가 제일 많네요. 대전, 인천, 부산은 중간 정도. 매물 부산이 좀 급격하게 늘어나는 흐름을 보였는데요. 그 뒤를 잇는 것이 인천도 급격하게 매물이 늘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광주 정도, 광주는 1.4세대당 아파트 한 개, 그렇게, 뭐, 광주에 뭐 아파트 가격이 오른다는 뉴스가 나와도 저는 사실 눈도 가지 않습니다. 너무 많거든요. 자, 매물 인구 1000만으로 환산했을 때, 대구가 한동안 계속 1위 자리를 점했었는데요. 분위기가 한번 바뀌고 난 이후로 부산이 인구 대비로 했을 때는 매물이 제일 많은 곳 영예 1위를 차지했고, 대구와 대전이 그 뒤를 잇고 있다.
대구가 늘 1등이었는데 대구가 3등으로 주저앉았습니다. 대전이 치고 올라왔어요. 대전도 매물도 상당하구나. 전세 매물. 인천 급격하게 늘어나는 모습. 부산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부산은 계속 줄어들고 있다. 대구는 현상 유지. 인천은 오른다. 인천과 서울의 공통점은 매매 매물이 늘어나면서 전세 매물이 늘어나는 것인데요. 부산은 매매 매물은 늘어나는데 전세 매물은 감소하고 있는 현상. 전세 매물 감소하면서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주는 것이 이 울산입니다. 울산 전세 매물 눈에 띄게 감소하는 것이 보입니다. 울산 올해 초만 해도 전체 임대 물량이 4,000개, 근데 1,500개 수준으로 무려 2,500개나 그냥 감소 일변도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왜 그것이 가능했느냐? 이 기업을 유치해온다. 원래 있던 기업이죠. 근데 확장해 나가는 그런 모습. S-오일, 이게 사우디아라비아의 아람코라는 회사가 최대 주주였고, 이게 아마 2022년부터 뉴스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샤인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무려 10조의 돈을 투입합니다. 거의 공사판이죠. 예, 공사판 크게 벌려놓으니까 지금 요게 내년 하반기 내후년까지 공사는 계속 이어질 것 같은데요. 이 공사를 하면서 무려 4천여 명에 달하는 인력이 투입되어 있습니다. 많을 땐 인력이 많이 필요한 내년 3분기쯤에는 1만 4천여 명이 현장에 투입된다고 합니다. 기업이 들어오고 자금을 많이 유치해오고 엄청난 이 고용 유발 효과를 만들어낸다.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외부인들, 물론 자체 울산 현지 사람들을 한다고 하지만 외부인들 들을 것이고, 그러니까 유동 인구도 증가하고 돈도 많이 쓰고. 보시면 온산 온양읍내 공실은 3,635실에서 2,078실로 줄었다. 이렇게 이런 것들이 가능하죠. 근데 부산은 어떤가요? 반대로 다 쫓아내죠. 풍산 나가라. 이런 이야기까지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아파트 지어야 되니까. 이 아파트를 짓는 것보다 사실 기업을 유치해 오는 것이 그 아파트 가격 오르는 데는 사실 더 도움이 되거든요. 있는 거 나가면 또 그만큼 큰 공백 아마 느낄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뭐냐? 근데요, 4,000명, 10,000명 이렇게 고용 투입하고, 과거에도 조선 이런 것들 잘 나가고 할 때 엄청난 그 노동자들이 전국적으로 몰려들었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나니까 어떻게 됐나요? 이게 10조 사업이 완공이 되고 나면 나중에 완공 후에는 400명 이상을 상시 고용한다. 지금 4,000명, 14,000명이 현장에 투입됐다고 하는데 완공되고 나면은 400명밖에 안 됩니다. 그 나중에는 이렇게 줄어들었던 거 다시 늘어나는 순간이 오고, 넘들 다 망가질 때 잘 나갔던 울산, 또 이렇게 내리막길도 또 미리 생각은 해둬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평택 이야기가 요즘 자주 나오는데요. 이 근처에도 막 삼성 들어오고 하면서 엄청나게 많이 했잖아요. 근데 주변에 인프라를 갖추거나 아니면은 집을 짓거나 이런 것들이 과거 제조 그 시절처럼 그렇게 계획을 한대요. 근데 요즘에는 그 엄청난 시설을 지어놔도 과거에 고용하던 인원의 한 10분의 1만 고용하면 되는데 그 난리를 지긴다는 말이죠. 자, 뒤에 이어서 전세 매물 대구는 1위, 부산이 2위 자리가 흔들리네요. 대전이 뭔가 좀 안 좋아지고 있죠. 인구 대비 늘어나고요. 아파트 수 매물수를 살펴보시면 지난 2021년과 24년 불과 3년이 흘렀을 뿐인데 그 사이에 매물의 개수가 부산 3만 개에서 6만 개. 부산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많다. 100집 중에 6집이 매물로 나와 있는 상황. 시장이 안정되어 있다 하면은 100집 중에 3집이라고 말씀드렸죠. 5%를 넘으면 많다, 시장 분위기가 안 좋다, 그렇게 평가를 내리는데요. 부산은 지금 현재 매물이 많아요. 그럼 부산만 매물이 많냐? 다른 지역들도 다 매한가지입니다. 매물이 넘쳐나는 상황. 부산만큼은 매물이 꽃배기가 되었냐? 서울도 4만 5천에서 8만 7천, 대구 2만 5천에서 4만, 인천 1만 7천에서 3만 8천. 전국이 매물이 홍수를 이루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시청 감사합니다.